여러분, 아침 공복에 먹기 좋은 염증 낮추는 음식 들어보셨나요? 이 영상, 저 영상에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을 아침에 먹으면 정말 좋을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논문과 여러 해외 영상들을 다 파봤어요. 제가 데이터 기반으로 오늘 딱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아침에 뭘 먹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아침을 먹는 게 정말 좋은 건지 아직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 모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요즘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나 많을까요? 그냥 오래된 상식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나름의 탄탄한 근거가 있어요. 시작은 생체 리듬 연구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침과 밤의 반응이 다를까? 연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차이가 컸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침에는 더 잘 처리합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몸은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멜라토닌이 올라가고 인슐린 분비는 줄어들고 같은 음식도 더 힘들게 처리합니다.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최근 수백만 명 규모의 메타 분석에서는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에게서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가 관찰됐고, 다른 연구에서는 아침을 많이 먹고 저녁을 적게 먹는 그룹이 혈당과 체중 관리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이 단순히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몸이 음식을 가장 잘 처리할 시간에 먹어라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만 먹으면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염증 확 낮아지는 음식 5가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미국 영양 관련 채널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과학자 탑 100에 포함될 정도로 유명한 팀 스펙터라는 교수가 나와서 12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있는데요. 조이라는 채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 대해서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또는 1시간짜리 영상을 볼 시간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꼼꼼히 보고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왔거든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침에 먹으면 염증 낮아지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로 볶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염 성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브로콜리를 바로 조리하면 이 설포라판 활성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잘라놓고 10분간 기다렸다가 그 다음 조리해야 합니다. 브로콜리를 자르는 순간 항염 성분인 이 설포라판을 만드는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는 브로콜리뿐만 아니라 양배추, 양파, 마늘, 콜리플라워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이라서 피합니다. 그런데 반전은 올리브 오일 속 일부 성분은 염증 관련 경로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아무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 항염 성분이 가장 많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먹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목이 따끔한 느낌이 들거나 매운 느낌이 강할수록 항염 성분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 향신료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황에 대한 항염 관련 연구가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강황만 먹으면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반드시 후추와 지방을 함께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레를 먹는 것이 염증을 낮추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 같은 칼로리, 같은 재료를 먹더라도 먹는 조합에 따라서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발효식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아는 김치, 요구르트, 된장, 콤부차 등입니다. 염증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 몸의 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장이 건강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만성 염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염증 수치가 감소해 에너지 증가, 피로 감소, 컨디션 개선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외의 음식인 다크 초콜릿입니다. 여기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콜릿이 건강식품이라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카카오 70% 이상이며 코코아 버터를 사용했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식품들을 드시고 나서 하루에 2-3 조각 정도만 먹어주시면 염증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건데, 브로콜리는 몇 점짜리 음식이고, 김치는 얼마나 좋은 음식이고, 내가 먹고 있는 안 좋은 음식들은 몸속 염증을 얼마나 올리고 내리는 걸까요? 사실 과학자들도 똑같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수천 편 논문을 분석해서 음식과 영양소가 몸속 염증을 얼마나 만드는지 계산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식이염증 지수, DII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제 사람들이 먹는 음식 패턴을 분석해서 어떤 음식들이 염증과 관련되는지 연구한 EDIP라는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어려운 얘기 다 빼고 쉽게 말하자면 과학자들이 음식에 대해서 몸속 염증을 키우는 음식인가 아니면 염증을 낮추는 음식인가를 숫자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음식들이 몸속 염증을 키울까요? 먼저 플러스 양수 음식, 즉 몸속 염증을 키우는 음식부터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공육, 설탕 음료, 정제 곡물, 초가공식품, 튀긴 음식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콜라, 과자, 도넛,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무조건 독이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음식들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몸속 염증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럼 0점 근처, 즉 중립적인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쌀, 감자, 계란, 유제품 일부, 고기 일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좋다, 나쁘다 둘 중 하나로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음식이 중간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같은 음식도 조리법에 따라서 점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감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삶은 감자나 찐 감자는 상대적으로 중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감자 튀김이 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름, 고온, 가공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고기 자체와 햄, 소시지, 베이컨은 같은 음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리법 관련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음수 음식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핵심적인 음식 5가지 외에도 채소, 잎채소, 콩류, 베리류, 향신료와 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각각의 음식 자체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여러분 식단 안에 음수 음식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음식보다는 조리법입니다. 먼저 몸속 염증을 키우는 양수 조리법부터 보겠습니다. 튀기기, 과도한 가공, 설탕 많이 넣기, 태울 정도의 고온 조리, 초가공 소스 범벅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감자는 중립인데 감자튀김은 양수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생고기는 중립인데 가공육은 양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중립 조리법은 뭘까요? 삶기, 찌기, 적당한 굽기, 전자레인지 조리 등입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몸속 염증을 낮추는 음수 방향 조리법도 있습니다. 채소 추가하기, 발효식품 곁들이기, 향신료 사용하기, 식물 다양성 늘리기, 올리브 오일 활용하기 같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그냥 볶는 것보다 잘라놓고 기다렸다 조리하는 것, 강황을 그냥 먹는 것보다는 후추와 지방을 함께 먹는 것, 채소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연구자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결론은 같습니다. 음식 하나, 조리법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여러분 냉장고 안 음식들이 양수에 가깝나요? 아니면 음수에 가깝나요? 앞으로는 전체적인 하루 식단을 음수로 유지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염증 때문에 고생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